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스토리보카의 저자 신재현입니다. 여러분과 이 책을 강의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도 스토리보카를 공부하시는 동안 저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 또 이 강의를 끝까지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강의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께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하루 30분 정도를 저에게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책을 가장 잘 공부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누가 가장 이 책을 잘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저자니까 제가 좀 낫지 않겠어요? 사실은 뭐 그렇지도 않지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 쫓아와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EBS 제작진 여러분에게도 이 스토리보카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연결해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들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본편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 책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혼자 볼 수도 있지만은 선생님과 같이 볼 때 가장 유익하고 또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상식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에서 지겨워서 해방받으시면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강에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매너스와 페디큐어가 나와 있는데 그것에 앞서서 잠깐 저를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단어는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물고기라고 생각하면, 영어 단어를 물고기화 시킨다면 이렇습니다. 이게 뿌리, 어떤 단어의 한 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것은 머리가 돼서 사실은 방향 탐지를 하면서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뒷꼬리는요, 서픽스라고 합니다. 이런 문법 영어의 어떤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서픽스란 말은 여기선 전미어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이렇게 단어부터 우리가 잘 차근차근 공부해 두지 않으면 영어가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지고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잘 분석해 보는 연습을 처음부터 하시면 책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글도 쓸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프리픽스에 대해서 소개는 앞으로 우리 강의가 펼쳐지는 동안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세 단어를 소개하고 본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단어는 뭐냐면, 여기에 제가 여러분 기술이 첨단 기술이니까 굳이 필기하는데 굉장히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bortionist, abortion에다가 ist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단어가 어려워 보이죠? 하나는 좀 쉬운 단어를 써볼게요. inspector. 자, 이 세 가지 단어, 이게 사람인데요. 오늘의 주요 3인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제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anti-vivisectionist는 동물 애호가를 뜻해요. 동물 애호가. 자, 정답을 말하면 abortionist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무슨 의사? 낙태나 유산 시술을 해주는 의사. 그리고 인스펙터는 세관에 있는 세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이런 단어들을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차근차근 외우다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알파벳 조합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다시 잊어버리죠. 보통 우리가 군대 갔다 와서 아니면 또 이제 영어를 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단어 외울 때 이렇게 종이에다가 노트에 써가지고 막 스펠을 외우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 스펠을 외우면서 이렇게 요만한 종이에다 이렇게 쓴단 말이죠. 여기다가 anti-vivisectionist의 의미는 antivicectionist. 굉장히 길어 보이는 이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빡빡하게 써서 A4 용지 정도 되는 글자에 가득 채우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런 단어를 한 3개 정도를 반복하면 우리말도 아닌 영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아주 어려워지죠. 그래서 힘들어서 밖에 나가서 이제 진한 커피를 한 잔 마시거나 아니면 이제 성인인 경우에는 담배를 피거나 그래서 담배 한 대 쫙 피고 깊은 한숨을 내쉬면 담배 연기와 함께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anti-vivisectionist의 스펠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와서 다시 또 abortionist를 쓴단 말이죠. 자, 이 단어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anti라는 말은 반대를 나타낸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anti는요, anti는 anti 사이트 우리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sorry. 여기 지금 아주 I made a mistake. 여기 잘못됐습니다. VV인데 잘못 쓰였어요. 조금 vivisectionist예요. 좀 고쳐도 괜찮죠? 어차피 스펠은 만들어 쓰면 되는 거니까. anti와 vivisectionist. 이게 표시를 좀 더 도움을 드리면요. 여기 vive라는 단어와 section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ist 이 4가지로 되어 있는 단어예요. 마치 이 물고기에 심장부와 머리와 뒷꼬리를 나누었듯이 이 앞에 나와 있는 건 2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anti는 반대고 vive는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좀 한자를 좀 섞어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section이란 말은 sector, section은요 섹션 신문 같은 거 이렇게 구별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거기에 나온 section은 잘라내다, 분리시키다 이런 뜻이고 ist가 들어간 모든 단어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면 이 단어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음미해 보면 살아있는 것을 쪼개는 걸 반대하는 사람 집단. 그게 동물 애호가죠. 그게 전문 용어로는 생체 실험 반대자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동물 애호가든 생체 실험 반대가든 영어를 이 영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bortionist라는 단어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유산을 시켜주는 의사라고 했는데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유산을 시키는 의사의 모습과 냄새가 들어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단어 외우실 때. 물론 이 어휘는 굉장히 초급 어휘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보고 있는 거죠. 뭐 초급이 꼭 기초만 하는 사람이 초급을 단어를 외워야 됩니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뭐 초등학생이 맥주 마시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러나 미리 맛볼 수는 있는 것이고 우리가 비유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단어라고 해서 초급과 고급을 나눠버리면 안 되고 여기에 초급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abortionist의 A, B라는 말이 뭐냐 요걸 나눴다 이렇게 나누시고 그 다음에 OR자, TION자를 나눠보시고 IST는 다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A, B는 떨어뜨려내다, 분리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안티를 반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기초 상식이에요. 베이스. 여기에 A, B가 반대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은 abroad. I want to go abroad. 해외 유학 가서 공부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할 때 A, B와 road를 같이. 그러면 길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급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A, B를 붙이면 먼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멀리 떼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떼어냈느냐? I, 생명체, 떠오르는 생명체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OR자를 쓴 라틴어. 여기서 이제 라틴어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여러분 앞으로 마르고 닳도록 라틴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라틴은 어디냐 물으시면 로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건 상식이니까. 라틴 댄스는 라틴에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근원지 발원지가 로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로마의 문화를 우리가 이제 로마가 전 유럽과 그 지중해에서 컴파스를 그으면 지중해 전역이 로마의 땅이었어요. 로마 황제의 땅이었는데 그 땅에
로마 말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물론 로마는 그 말과 문화와 역사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그리스에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 하지 로마 그리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로마에 합병되었어요. 스파르타가 망하면서. 자, 어쨌건 그런 문화적 사실을 띠고 있는 게 언어라는 건데 그런 언어를 스토리로 실은 것이 우리 스토리북하고, 그렇다면 모든 언어 하나하나에 우리가 단어를 많이 암기할 것이 아니고 한두 개 단어에서 그런 역사와 문화와 언어를 찾아내면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abortionist의 OR자에서 오리엔트를 찾으시면 돼요. 못 찾으면 평생 여러분들은 이 단어의 노예가 돼서 abortionist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오리엔트는 뭐냐? 오리엔트는요, 이런 거죠. ORIENT. 오리엔트의 정의는 동양이에요.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어딘가 가보시잖아요. 매 집단의 어떤 처음이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인데, 오리엔테이션의 ORI는 떠오르다, 라이스를 나타내는 라틴어였어요. 그 당시 로마인들이 썼던 말인데, 그러면 떠오르는 것은 꼭 그 해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침상에 누워서 저쪽에 해가 매일 뜨는데 저쪽이 어느 곳이냐 그랬더니, 저쪽은 동방이라고 합니다. 페니키아, 즉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그 바닷가 있는 그쪽이었어요. 그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동쪽이라고 그러면 지차. 우리 쪽은 뭐냐? 태양이 지는 곳이다 그래서 악시던트라고 이렇게 진 거죠. 이때 시드도 역시 떨어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그때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모른다고 치더라도 지금 ORI는 오리엔테이션, 시작할 때 해가 뜨는 곳을 알려주는 날, 그것이 바로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그러면 OR자 오리엔테이션에 이게 들어갔고, 여긴 명사형 어미니까 없어도 되고, 사람 명사니까 떠오르는 것을 떼어내는 자, 곧 의사죠. 이게 원래 불법 시술이죠. 인공유산을 artificial abortion이라. artificial abortion은 인공유산. 그러면 이런 것에 반대하는 종교 집단에서 카톨릭 같은 데서 반대하시는 분은 신부님이에요. anti-abortionist. 이렇게 길게 쓰면 그 유산 낙태 시술을 반대하는데 앞장서신 우리 종교 집단 단체 신부님들이 되겠습니다. anti-abortionist. 단어를 이렇게 나눠본 것은 우리가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조그만 앞으로의 여정, 긴 여정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없지만 인스펙터 같은 경우에 스펙이라는 단어가 인과 붙었다는 것만 안다면 이 접두어는 앞으로 다음 강, 그 다음 강에서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주입시킬 겁니다. indoctrinate. 완전히 주입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단어에서 해방감을 얻을 수 있어요. 단어를 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전에 썼던 그 단어의 그 기억이나 어떤 문명을 느끼면서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하나하나 퍼져나가면 이제 외국어를 흥미롭게 보고 정복할 수 있는 아주 기초, 초석을 닫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펙이란 말은 보다예요, 보다. 근데 이걸 따로 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펙테이터, 요건 좀 지워볼게요, 제가. 스펙테이터라는 말은요, 우리가 스펙타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스펙타클의 의미는 볼만한 광경을 명사 영어로는 이렇게 볼만한 광경이라는 뜻을 쓰죠. 스펙타클. 여기다 s를 붙이면 또 안경이 돼요. 복수로 쓰는 glasses, wearing glasses, wearing spectacles.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쨌건 우리가 spectacle이라는 영화, spectacle하다는 말을 영어로 말할 때는 spectacular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스펙이 어쨌건 보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보는 도구, 안경, 볼만한 거리, 아주 웅장한 광경 같은 것을 spectacle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펙이 보다 spectacle에서 나왔으면 inspect는 안을 쳐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이 in이 안쪽이라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연구하실 거니까 in은 안쪽, 스펙은 보다. 이건 사람. 그래서 안을 보는 자, 세관을 뒤지는 것. 세관에서 옷을 뒤지거나 아니면 가방을 뒤져서 그 내 안쪽에 뭐가 있는지 보는 것을 인스펙트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람이니까 인스펙터죠. 그러면 만약에 expect라는 단어도 있겠고 respect라는 단어도 있고
프로스펙트라는 단어도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이게 방향을 나타내는 앞에 머리에 이 프리픽스는 방향이라든가 어떤 그 냄새를 나타내는 거죠. 분위기 정도를 나타내요. 무드를 나타내는 것이 프리픽스예요. 앞쪽에 위치하면서 이 머리 부분에 위치하면서 이 루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걸 연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서 보다에서 인스펙은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나타냈고 익스펙트는 밖을 멀리 내다보는 모습을 나타냈고 리스펙트는 다시 한번 쳐다보는 존경심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이고요. 또 프로스펙트는 앞쪽을 미리 한참을 쳐다보면서 앞을 내다보는 것이 프로스펙트예요. 그래서 프로스펙트는 전망이라는 뜻으로 한자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어쨌건 여기에 제가 circumspect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보다라는 단어를 쭉 가졌는데 고급 어휘나 뭐 좀 수준 높은 단어라고 해서 circumspect가 있다. 이걸 떼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쓸 수가 없어요. 불구 아시죠? 불구. 많이 배워도 이렇게 똑바로 걷지 못하고 이러고 걷는 거 이게 불구지요. 잘 배웠으면 사용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단어를 계속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단어는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몸에 배워서 쓰는 것이니까 생활에서 쓰던 것이었어요. 매니큐어나 페디큐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억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circumspect는 circle이라는 단어를 다시 도입하자. 도입할 필요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암기해서 되는 것이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circle은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원이라는 뜻이죠. circle이.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 스토리보카의 스토리보카의 원칙 하나는 뭐냐면 굳이 다른 지식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수천 개의 단어로 파생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냥 단어만 파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와 역사 이 따위를 이렇게 이제 같이 뭉쳐서 이야기화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ircumspect는 신중한의 뜻이에요. 외우실 겁니까? 이건 외울 필요가 없는 단어죠. 왜? 주변을 살펴봤다는 뜻이니까. 두리번거리면서 살펴보는. 그럼 제가요 사전상의 정의를 빼버리고 신중한이라고 하지 않고 prudent, careful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주의를 circumspect의 정의를 쓰시오. What does that mean? 그랬을 때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계속 쳐다보는. 그랬을 때 화자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듣는 이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원래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살펴보는 줄이면 신중한 또 살펴보는 뭐 이런 cautious의 의미로 거듭나게 된 것이지요. 자, 매너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라틴어예요. 우리가 매니큐어라고 썼던 것은 여기 보세요. 제가 미리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잘 그렸나요? 이게 여기 손톱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손에 이렇게 손목에다가 이렇게 뭘 이렇게 채워서 다니는 거 걸쇠를 걸면 이 사람은 자유가 구속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매너클이라고 한대요. 그럼 수갑 매너클을 따로 외우는 사람은 주로 복수로 많이 씁니다. 그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단어를 다 따로따로 찢어가지고 따로 외워서 독해를 하고 문장 영문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자체 내에서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고급 어휘지만 여기다 제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manifest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 있고 manumite가 있어요. 매니큐어를 알면 매니큐어가 기본적이라니까요. 우리가 상식, 스토리는 상식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공부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냥 하루에 저한테 30분씩만 투자하시면 저와 접속하시면 제가 여러분을 아주 편안하게 안내해 드릴 거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메일을 연다고 생각하고 접속만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 매니큐어의 매너스, 라틴어에서 나온 것 중에 이런 단어는 다 손이 들어가 있는 글자들이잖아요. 자, 매니지는 손으로 운영하다, 조종하다. 손 가지고 만드는. manners, he has no manners 하면 예의 바르지 못하다. 손으로 다루는 법이 좀 서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예의 범절이라는 말을 우리가 he's not polite 그러면 has no manners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manners라는 단어가 매니큐어에서 나온 글자를 가지고 있다. 손으로 조종하는 것도 매니지먼트고요. 손으로 쓰다 이렇게 합성됐어요. 물고기처럼 합성됐다니까요. 그래서 매뉴스크립, 스크립은 포스트 스크립에서 우리가 뭐 이거 모릅니까? PS 끝에 쓰는 것. 머니플레이트 손으로 조종하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다 나왔으니까 이것만 좀 보세요. 머니브라는 말은 손으로 일하다 그래서 뭐 작전이나 어떤 교묘한 솜씨나 기술 따위를 머니브라고 말하는데 그 맨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걸 다 스펠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수준 높은 어려운 어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매뉴미트라는 단어가 set free를 나타내는 글자인데요. 해방시키다의 뜻이에요. 이거 손이라는 매니가 들어가 있고 매니큐어에 미트라는 단어는요. 샌드를 나타내요. 그러면 이걸 또 따로 외워서 조합시켜야 되니까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상식에 근거한 스토리니까. 이게 뭐예요? 미트는 보내다, 뭐 permit, remit, transmit 전송하는 거 여러분 fax transmission 해보셨어요? 보내는 거. 보내는 건 다 permit는 내 밑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죠? 허락해 주는 것에서 permit이 나왔고 이 밑에 대해서는 다음 강에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은 매니큐어의 맨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손이라는 글자에서 손에서 붙잡고 있던 사람을 밖으로 놓아주다. 마치 여기에 동의어예요. 이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쓰이는데 그게 뭐냐면 이자로 시작되는 단어다. 한번 써보시오. 동의어 중에 여러분 교재에 동의어 쉬운 동의어라고 써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다이얼로그도 굉장히 아주 짧지만 함축성 있고 괜찮고. 그래서 emancipate 이렇게 쓰시면요. 여기에 man이라는 단어가 손이고 CIP는 붙잡다. 여길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걸 설명할 거니까 이게 쥐다, 잡다, grab이라고 쓴다면 grab이라고 쉽게 써볼까요? 손으로 hold 붙잡고 있던 사람을 손으로 붙잡고 있다가 이는 바깥쪽을 나타내는 앞에 방향지시 등 뭐 이런 거. 방향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접두어에 대해서는 갈수록 각마다 하나씩 설명할 거니까 이가 들어가면 무조건 바깥쪽이다. 이 t는 어디서 왔어요? 이 t는 뭐의 약자예요? 이가 튼튼한 거예요? 이는 바깥쪽, extraterrestrial. 거기서 줄임말이에요. 바깥은 이야. 우리가 밖으로 수출하는 건 export라고 하죠. 이나 x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대체로 다 바깥 분위기를 나타낸다. 바깥 방향을 나타낸다. 그래서 쉬워요. 손으로 붙잡고 있던 사람을 밖으로 놓아주다. 노예 증서를 매뉴미션이라고 해요. 매뉴미트의 명사는 또 어떻게 쓰냐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파악해내는 것이 재밌죠. 매뉴에다가 미트션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발음할 때 매뉴미션이라고 이렇게 써요. 우리 미션 임파서블 할 때 그 글자가 매뉴미션이에요. 노예 증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노예 증서 또 뭐 해방시키다 이런 단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별것이 아니다. 매니페스트의 fast는 잘 모르지만 이게 뭐냐면 매니페스트는 스트라이크 때리다예요. 치다, 손으로 잡다, 치다. 그래서 분명한, 명백한, 에비던트, 클리어의 뜻을 나타내요. 보다가 들어가 있는 잘 밖에서 보인다는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동의어 중에 클리어에 뭐가 있냐면요. conspicuous가 동의어가 있어요. 이때도 스파이는 이 스파이야. 스파이는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보다에 대한 그 정의도 꽤 배웠네요. spectacle의 circumspect. 또 스파이처럼 보는 보다. 스파이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보다야, 보다. 보다 하면 떠오르는 것은 스파이와 비디오다. 비디오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밖에서도 잘 보이는 걸 에비던트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이게 뭐 우리 교육부 우리 그 정규 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에비던스가 나오고 2학년 2학기 때 에비던트가 나온다면 에비던스를 중학생들은 어린 학생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그걸 스펠로 외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뜻이 단어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에비던트는 명백한 이렇게 써 있고 에비던스는 증거라고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 동생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수준보다 더 낮은 그런 사람들한테 증거와 명백한이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우리말에.
그 두 단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차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요건 명사일 뿐이고 evidence는 밖에서도 잘 보이는 것, 확실한 것, 분명한 것, 증거이고 conspicuous는 완전히 다 보이는 evident는 밖에서도 다 보이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비디오, evident, spy, 보다, 그 다음에 여기 evidence, 증거도 잘 보이는 이런 뜻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옛날에 시저가 했던 말 중에요. 상식적인 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The die is cast. 루비콘 강가에서, 지금은 루비콘 강이 아주 실개투처럼 생겼지만, 가보니까, 옛날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강가에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을 하고, 자신을 키워준 로마의 반기를 들고, 거기서부터 쿠데타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을 딱 결심을 한 거죠. 그때 그 말이 뭐냐면, 그리고 나서 그 후로, 3년 동안을 계속 정적들과 싸웠어요. 마지막에 승리를 결정짓고 이집트에서 한 말이 Veni, Vidi, Vic이에요. 이게 라틴어인데 지금 이게 수천 년 흐른 말인데 지금 살아있는 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Veni라는 말은 convention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들어가 있죠. come의 뜻입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 비디오 할 때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VID. 그죠? 보다, 보았노라. 그 다음에 빅토리 여기 들어있죠. 이겼노라. 그리고 초대 황제는 못 됐지만 독재자가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조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초대 황제가 됐죠.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 속에서 선생님을 잘 쫓아와 주시고 복습하시면 하루에 30분 정도만 이렇게 들으시면 이제 풍부한 상식과 더불어 단어를 저렇게 단어는 쪼개야 되는 것이구나. 외우는 것이 아니구나. 손을 가지고 보니까, 손에 채우는 수갑도 쉽고, 손으로 경영하고, 손을 치료하는 매니큐어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제가 가끔씩, 저자만의 고유 권한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보너스로 드릴 거예요, 제가. 보너스 좋아하시죠, 여러분? 원래 이 손을 나타낼 때 이런 기본적인 그 바탕의 표현 말고 조금 더 실제 사용하는 콜로퀴얼 익스프레션,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도 손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라틴어 자체도 우리가 맨에서 인간의 이 손을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언어의 그 발달을 보면 손을 가지고 신체 일부를 가지고 눈과 코와 입, 몸의 휴먼 바디를 가지고 언어를 펼쳐나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다 그럴 때 우리말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란 말 쓰잖아요. 왜 눈과 코를 가지고 썼을까요? 영어에는 바쁘다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busy? busy ing만 바쁜 겁니까? 아니에요. 영어에 바쁘다, 진짜 바쁘다는 이런 걸 써요. 이걸 보너스로 제가 계속 드릴 겁니다. have one's hands full. 항상 이때 hands에는 s를 쓰셔야 됩니다. have one's hands full에 손을 가득 차고 있다. 예를 들어서 미자 has her hands full. 그러면 미자는 항상 바쁘다. 물론 다른 표현으로 in other expression has many irons in the fire. 불 속에다가 이게 다리미를 가지고 있다. 또는 up to one's ears. 바쁘다. 이런 표현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손을 가지고 바쁜 것을 표현하는 것. 동서양에 거의 우리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손에 항상 가득 차 있다. she has a tight schedule.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손에서 나온 또 하나의 표현. 손 하면 여러분, 핸들, 그죠? 손으로 다루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행커칩도 있고. 또, 여기에 이 핸드커프?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수갑을 핸드커프라고 그래요. 우리가 손을 가지고 주변 단어를 찾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아무 순서 없이 단어를 쭉 나열해놓고 그걸 우리말로 외우는 건 그것은 useless, 또 hopeless예요. 그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에서 손가락도 있어요. 손가락. 이 손가락 하나하나 여러분 다 아세요? thumb이고 이건 first finger, middle finger, 그 다음에 ring finger,
little finger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손가락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 없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손가락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그래서 인간은 손과 손가락과 눈과 몸과 이런 걸 가지고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의 요 첫 번째 손가락을 thumb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여기다 o를 붙였을 때 서툴다 이런 뜻은, 서툴다라는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초급자들은 잘 몰라요. 그럼 초급 고급이 없다고 그랬죠. 뭐 초등학생 맥주 먹어도 된다고 그랬잖아.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비유가 좀 잘못됐어요. 그건 좀 취소해 주세요. all thumbs는 모두가 엄지다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여기가 이게 엄지가 보통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모두 엄지다 손에. 이거 검지도 이렇게 생긴 거네요. 중지도 미들 핑거도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양쪽 손이 이게 손목이고. 이거 뭐 엄지처럼 다 두꺼워가지고는 능숙하게, 스킬풀하게, 프로피시언트하게 뭔가 처리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툰이라는 말을 썼고.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썼냐면 이걸요, 고우슈라고 썼어요. 고우슈를 프랑스어 불어로 찾아보면 왼손이라는 뜻, left hand. 왼손이라면 잘 못 쓰는 거죠. 그죠? 오른손은 왼손은 뭐 프랑스에는 왼쪽 사람들 왼손잡이를 위한 전문 용품이 개발되어 있지만 선진국이지만 우리는 좀 없잖아요. 어쨌건 왼손은 서툴다를 동서양을 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에서 여러 가지 언어들이 나왔다. 여러분 손가락 제스처 아세요? finger crossed라는 아주 이 finger를 제가 하나 써볼게요. finger. finger crossed라는 말이 어디 가서 암기해야 하느냐? 여기에서 암기해야죠. 여기다 보조동사 keep을 쓰고 keep one's finger crossed. I'll keep my finger crossed for you. 너를 위해서 내가 손가락을 교차해 줄게. 행운을 빌어주고.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빌어주잖아요. 걔네들 문화는 중지를 검지에다가 감싸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가까운 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도 그들의 제스처 습관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영화 중에 나홀로 집엔가 거기에 보면 아이가 우체부 아저씨한테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화적인 손가락을 교차시켜서 행운을 빌어준다는 십자가 표시겠죠. 어떤 미국인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여기에 와서 한국 문화를 잘 모르고 아이들한테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미국에서는 이건 say goodbye를 뜻하죠.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은 가라고 했는데 수업 끝나 자꾸 오니까 막 당황하는 거야. 선생님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은 이 문화에서 우리는 이거 자기가 최고다 이런 말이지만 사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영어적인 의미로는 body language에 okay, I agree, see eye to eye with 너하고 생각이 같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막 환호하면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쨌건 손가락에 대해서 우리가 손에서 손가락까지 연결시킨다면 언어는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손이 있으면 발도 있겠네요. 그죠? 발은 뭐예요? 여러분 알기로는 foot입니까? foot은 원래 올드 프렌치로는요, foot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기 발에다가 이렇게 족쇄를 매가지고 못 가게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는 뭐 정조대를 차서 또 뭐 손에 묶어서 발에 족쇄를 매고 노예를 사고 팔고 뭐 못 나가게 주인이 나가면서 묶어놓고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짐승 취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때 이 족쇄는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페터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얼핏 보면 이 그림자가 실루에트가 푸터에 푸터. 왜냐면 이 풋을 이 푸앗으로 썼기 때문이에요. 발. 그죠? 발의 라틴어로는 뭐가 있냐면요, 패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발이 2개면 바이패드예요. 그럼 발이 100개면 발이 100은 센츄리에 센티에다가 피드를 붙이면 100발이에요. 그럼 발이 3개면 뭐라고 하냐면 트라이 패드가 아니고 이때는 퍼드로 바뀌어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수천 년 내려왔는데 뭐 글자 몇 개 안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몇 년만 지나도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소리를 많이 그대로 들으시면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어에 미리아 퍼드, 미리아에다가 퍼드를 붙이면 이 퍼드가 들어가면 발인데 뭐 10,000개나 되는 1만, 만이에요 이게 만. 다종류라는 말로 어려운 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2발, 새와 사람 같은
2발 짐승도 있고, 센티피드, 발이 100발이에요. 그래서 뭐 지네를 심부름시키면 동물 중에 제일 늦게 갔다 오는 게 지네라면서요. 뭐 운동화 끈 매느라고 뭐 10분 이상 걸리니까 제일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센티피드, 바이패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접두어를 아까 저기서 보셨으니까 접두어의 앞쪽에 나타나는 글자를 여기다 써보면 페디큐어는 발치려고, 피데스트리언은 뭐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고, 페달은 페달카 이렇게 쓰면 돼요. 패들러는요 좀 어려운 단어지만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행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풋의 느낌은 가다라는 말도 있고 지지하다, 지탱하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미술을 그릴 때 정물화를 받쳐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페디스탈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그러나 미술을 그리는 그림을 그리는 아주 작은 아이들도 페디스탈이라는 말은 들어봐요. 이 아이한테 이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미술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페디스탈, 받침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행상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패들카는 꼬마 때부터 쓰는 것이니까 패들, 센티피드, 피데스트리언 뭐 이런 것. 그러면 문제는 접두어를 여기다가 만약에 접두어를 여기다가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접두어를 피드에다가 제가 몇 개를 붙여볼게요. 익스피드를 한번 붙여볼게요. 익스. 여기다가 이렇게 명사를 붙이면 원정이라고 합니다. 익스피디션은. 그 다음에 im자를 한번 붙여볼게요. imped에서 impediment, impede까지만 붙여볼게요. impede. 아니면 명사로 한번 써봅시다. impediment. 이렇게 붙이면 이건 가지 못하게 한다 해서 방해, 장애고, 요것은 원정이라는 단어의 우리말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요, expedient라는 아주 마지막 단어를 하나 제가 써볼게요. expedient. 이렇게 쓰시면 이게 편리한 convenience store, CVS점이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자꾸 이용하면 돼요. convenience store. 밤에 편하게 나가서 먹을 수 있는, 남들이 문 닫아도 안 닫는 곳. 여기에 convenient 이렇게 쓰면 convenient. 편리한. 좀 쉬운 단어로 편리한 건요, 손이 뻗치면 있다는 뜻에서 handy라고 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피드라는 단어에 앞쪽에 다 붙여본 거죠. 그러면 밖으로 나아가는, 밖으로 가다 원정. 가는 것을 im자는 not, 막다의 뜻이에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im이 들어가면 in과 im은 모조리 다 not의 모조리는 아니죠. 여러분, expensive의 반대는 뭐예요? 비싼의 반대는 cheap. cheap은 별로 좋지 않아요. cheap은 왠지 느낌이 좀 싸구려, 찝찝한 거야. 그러면 안 비싼 그러면 더 좋지요. 그죠? inexpensive 그러면 질도 괜찮으면서 값은 많이 안 나가는 것 정도로 우리가 언어를 이렇게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면 더 좋은 표현을 해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in이나 im은 어떻게 해서 다릅니까? 이건 P자나 B자, M자 앞에서 PBM자 앞에서 IM으로 바뀌는 게 편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발음하시다 보면 impediment보다는 impediment가 훨씬 더 좋거든요. impediment 이렇게 발음하는 게 좋아서 이 n자가 m자가 됐다. 그러면 가지 못하게 함, 장애, 방해, barricade, barrier 뭐 이런 거죠. 우리말로 barricade가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에서 나온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손에서 나온 것도 많고요. 발에서 나온 우리가 그러면요, 발은 보너스가 없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적응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뒤꿈치를 우리가 힐이라고 하나, 아킬리스 힐. 그러면 뒤꿈치에서도 어떤 그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뒤꿈치만 알면 우리가 요런 테이크를 붙이고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뒤꿈치에서 나온 표현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보너스로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Take to one's heels. 이건요, run away의 뜻이에요. get away, go away, make away. 도망가다는 뜻이에요. 주랭랑. 우리말로 주랭랑도 있죠. 꽁무니 빼다도 있죠. 내 빼다도 있고 도망치다도 있죠. 여러분 도망치다 run away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문화권에서도 도망가다는 말은 she took to her heels 이렇게 말하면 그녀가 막 정신없이 내빼고 도망갔다. 이런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하이힐을 신고서 영어적인 이런 표현을 못 쓰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한테 상식을 이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 여러분들한테 더 유익한 스토리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